무심하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덧입은 솜씨로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고수라고 부릅니다. 어디에나 있고 그 어디에도 없는 맛의 고수를 찾아 떠나봅니다. 아유, 좀 덥습니다. 아유, 더우시죠? 이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무더위를 음식으로 다스렸다고 그래요. 더위는 물론 사람의 마음까지도 음식으로 다스리는 지혜. 매꾸람 하는 게 아니라 손맛으로 탁탁탁 쳐놓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게 고수야 그게. 그래요. 마음을 사로잡는 맛은 저울로 잴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앙을 잡아야 돼. 정성과 진심으로 전하는 맛. 숨어있는 고수들의 밥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 좋고 물 좋고 배산임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충청북도 분저울 마을. 찰진 옥수수와 맛난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이 마을엔 어떤 고수들이 살고 있을까요? 수확이 한창인 옥수수밭부터 가봅니다. 아이고, 너네들이 이거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농부는 때를 놓치지 않는 법. 돈 벌으려고. 손주도 주고 아들도 나이 먹었어도 아들도 용돈 줘야 되고 생일 들어온 며느리 돈 줘야지. 지금 시골 노인네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평생을 공들인 만큼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마을 특산물 옥수수랍니다. 갈아가지고 전 부치려고. 마을에 또 잔치를 한다니 노인네들 또 맛있게 해줘야지. 나보다 더 노인네들이 많어. 80, 90 먹은 사람들이 훌쩍한 걸 뭐. 최고령이 아니지 우리 중간. 아직은 푸는 우리가 돈도 벌어 쓰잖아. 금수 씨와 정숙 씨는 작년 충북 할매 손맛 대회에서 1등을 한 최고령 팀이라는데요. 진희 아줌마라고 이정숙 씨. 우리 마을이 요리 다 잘하시지요. 근데 안금수 할머니가 제일 잘하신다고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정숙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은 물론 예기치 않은 실수에도 요련함으로 승부수를 던진 최고령 팀. 이자 접시 갖고 얼른 가서. 접시 가져왔어요. 맛은 보나마나였답니다. 옥수전. 이거는 옥수전. 그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 그래서 오늘 최종 승리자는 동태입니다. 어머니들의 솜씨 자랑을 위해 시작된 요리 경연. 같은 재료라도 남다른 맛을 내는 게 고수지요. 이거 옥수수 따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옥수수 전 할 거라니까. 옥수수 전하고 또 감자전. 고추 튀김.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이 저 해봐야 알지 뭐. 이제 늙어갖고 음식 맛도 뭐 있을래나 없을래나 몰라. 그런데 올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60대 막둥이 팀이 도전장을 냈다는군요. 맛이에요. 네, 손대중으로 다 그냥 대중이요. 잘해. 그냥 눈대중으로. 옛날식으로 뭐 저런 데뭐 매꾸람 하는 게 아니라 손맛으로 그렇지. 탁탁탁 쳐놓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게 고수야 그게. 저울로 다른 거보다 더 정확해. 응, 그리고 나물 같은 것도 그냥 젓갈로 이제 뭐 장갑 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조물조물 해야지 그 손의 맛이 나는 거야. 음식이라는 건. 잔칫날이면은 늘 일손을 모으는 공동 부엌인데요. 경연을 앞둔 오늘은 묘한 신경전이 오고 갑니다.
접시는 어디다 가져가야지. 몇 분이 참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명씩 줄을 짜가지고 둘씩. 우리는 고수팀.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 짜거리를 잘하니까. 짜거리 원조. 막내요. 아, 여기는 막내팀. 예, 예. 없는 살림에도 뚝딱 마법을 부리듯 자식들을 먹이던 어머니 솜씨가 과연 우열이 가려질까요? 웬만한 식자재는 양보한 막내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어딜 가시는 거예요, 음식 안 하시고? 예, 지금 노각 따러 가요. 이 여름에만 맛볼 수 있다는 늙은 노이 노각입니다. 크네. 막내팀의 부족한 연륜을 채워줄 비장의 무기죠. 진짜다. 노각 뭐 무침도 있고 볶음도 있고 그래요. 솜씨의 절반은 좋은 식재료. 얘는 안 돼. 노각이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딜 가시나? 여름철 입맛을 사로잡는 나물이라는데요. 이게 뭘까요? 꼬들패기, 씨앗똥. 충청도에서 씨앗똥이라 그래요. 쓴바기는 키가 작고 뿌리랑 같이 먹는 거고, 얘는 이파리, 씨앗똥은 이파리 먹는 거. 쓴바기 잎은 길고 좁지만 씨앗동의 잎은 넓고 부드럽죠. 두 가지 다 쓴맛이 특징인데 잎이 연한 씨앗동이 덜 쓰답니다. 이 마을에선 삼겹살을 먹을 때도 쌈채소로 빠지지 않는 게 씨앗동이랍니다. 수분이 많아서 여름날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는 노각. 이거 저기 목 짜가지고 볶아서도 먹고 그냥 무쳐가지고도 먹고 그냥 여름에만 나요. 겨울에는 없어. 한여름에 즐기는 별미입니다. 즐겁다가 하면은 꼬들꼬들해요. 물을 빼야 되니까. 얼마를 절여야 꼬들꼬들한 식감을 살릴까? 그것이 양념보다 중요하죠. 이렇게 농사철에는 손님들이 많이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 일꾼도 밥 해주려면 맨 음식을 들고 살으니까 음식 햄길래니까.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생겼네. 그냥 뭐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살다 보니까 배우는 거죠. 어머니한테도 배우고. 얼마나 데쳐야 하나. 시계의 알람보다 더 정확한 게 어머니들의 손때중이죠. 중간 점검을 나온 전 현직 이장님들. 이거 무슨 나물이야? 이거 저거 씨앗똥. 아, 그게 씨앗등이요? 네. 삶아서 그렇구나. 씨앗등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니까 그게 좋대요, 사람한테. 이렇게 나오잖아. 예, 나와. 하얗게 나오잖아. 많이 나왔네, 이건. 많이 이게 나와. 보약이라고 이게 하얀 게. 이게? 입에 쓴 건 몸에 좋다는 사포닌 성분이 항산화 기능을 돕는답니다. 원로라 그러고 자신 있게 하는 것 같던데. 맛보실래요? 아이 들이대요. 아이. 뭘 아니는. 됐지? 간간한데? 간간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따가는 괜찮아. 이장님 네? 할 일 없죠? 와서 이거 짜세요. 이거 짜요. 얘 좀 짜줘요. 이장 찬스 요리할까요? 그래가지고 하나 씩 해가지고 예, 짜라고. 꼭 짜갖고 짜주세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짜라. 넣어도 돼. 아유 너무 적게 짜네. 좀 많이 해서 딱 안 좋은데. 아니 내가 손이 작잖아. 아유 손도 크고 많어. 그 어느 천년에 다 짜세요. 그러니까 아니 또 꽉 짜라며. 아유 턱쏙 터져. 아빠한테 죽었네. 그래서 요령이 필요한 거죠. 있어야지요. 보시기엔 어느 팀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쭉 둘러보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순수한 깻잎 한 장 차이인데 그래도 저쪽 그 고소템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뇌물 먹었어? 아니야 또 용선도 이렇게 잘한다는데. 뇌물 먹었다고. 네, 노각 무침은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 양념은 되도록 적게 쓴답니다. 들기름으로 볶는 노각볶음은 익을 때쯤 넣는 들깨가루가 신의 한 수, 고소함이 2배, 풍미를 올려주죠. 맛있지? 땡겨준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괜찮겠다. 고기 반찬 없어도 배부른 나물, 노각의 섬유질이 주는 포만감 때문에 더운 날에 허기도 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꽃밭 대신 텃밭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 정원처럼 꾸며진 마을. 이 마을의 텃밭은 급할 때 달려가는 구멍가게지요. 그런데 이 팀의 승부수는 뭔지 궁금하네요. 부녀 회장인 순애 씨와 원래 씨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합니다. 뭘 준비하시는 걸까요? 짜글이는 국물 있게 짜글짜글 찢는 거고 주물럭은 그냥 양념해갖고 여기 채소니 뭐니 넣고 양파, 고추 다 썰어놓고 그냥 주물럭해서 양념해서 먹는 거니까. 빠진 양념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는데요. 고추장이 없네? 내가 얻어올게. 요 이웃의 아줌마는 그래, 지금 다 얻어와. 뭐 그것까지 가야 되나? 이웃집 고추장에 승부를 걸어보겠답니다. 고추장이 못 들어왔어요. 어서오세요. 네. 맛있려고 하시네. 냄새를 없애기 위해 한여름에 메주를 쓴다는데요. 물엿과 엿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생쌀을 발효시켜 만든 고추장.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네. 같이 서로 동네에서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살아야죠. 경로당에도 맨날 뭐 경로당에도 엄청 많이 퍼지는 스타일이요. 이 사장님이 맛있다라니까 맛있고 또. 오늘도 정을 듬뿍 담습니다. 또 3년차 된장입니다. 고수의 고추장, 전군 만마를 얻었습니다. 마을에 큰 손으로 통하는 부녀 회장 순애 씨는 간 맞추기의 달인이라는데요. 작년에 몇 등 하셨어요? 몰래 1등 했는지. 꼬치했어. 주물러가고 짜그리 하면은 1등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작년에 작년에 꼬치했어. 못했으니까 올해 못했으니까 잘해야지. 올해는 1등 해야지. 짜지 않고 달지 않은 특제 고추장의 감칠맛 덕분에 올해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어요. 순애 씨의 남편 박종호 씨도 이번엔 심사위원이랍니다. 작년에 1등 못 하셨다 그러던데? 그때는 내가 심사위원이 아니었었지. 올해는 1등 해야지. 솜씨를 있는 대로 발휘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좀 칭찬을 받아야지. 밥을 삭히고 생쌀을 발효시켜 만든 고추장이 고기를 연하게 만든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뭘로 더 넣어야 되나 봐. 짜봉이요? 맞춰고요. 1등하고도 나왔다는데. 주민들의 입맛을 불평 없이 책임져 왔던 부녀 회장 순애 씨의 필살기가 이번엔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가 듬뿍 들어간 짜그리를 만들 참인데요. 국물로? 아유 국물로 이 국물 맛있던데요. 국물이 들어가야지. 김치찌개를 해 먹으면 국물 좀 겨울에 찌개 해 먹으면 더 헐긴 나. 신 거는 안 되지. 실까 바래진 않아. 허허, 이거 어째 출발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김치국물 넣으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아 넣었어 벌써. 벌써 부셨어요? 찌개와 볶음,
중간 정도로 끓이는 충청도 향토 음식 짜글이. 이 마을에서는 버섯을 듬뿍 넣고 그 향이 국물에 벨 때까지 졸여준답니다. 돼지고기도 귀했던 시절 고기를 대신한 게 버섯이었죠. 작년에 이 마을 고수로 뽑힌 최고령 팀은 뭘 만들고 계실까요? 맛있게 해야 돼. 역시 느긋하십니다. 작년에는 내가 알을 따서 넣었는데 올해는 갈아서 하네. 근데 이게 좀 맛있을래나 저게 맛있을래나 하는 건데 이제 시범을 해봐야지. 뭐. 찰진 옥수수 알갱이와 당분이 많은 수미 감자를 섞어 갈아줍니다. 찰지고 끈끈한 감자와 옥수수의 점질 덕분에 부침가루를 섞지 않아도 쫀득하답니다. 옛날에는 주식으로 먹는다시피 했지. 아이 우리네야 밥술을 먹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지. 저 옛날에는 어른들은. 세월이 흘러도 음식엔 지나온 삶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기지요. 고기와 두부를 다져서 고추 속을 채운다는데 이 마을의 고추는 전을 부치는데 아주 그만이랍니다. 고추가 뭐 당도도 높고 뭐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렇다는데 여가 딴 데보다 약간 추운 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냉지 고추라 그래가지고 고추가 더 맛있다래는. 시간이 지나도 눅눅해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고추전. 첫맛은 매워도 끝맛은 달다고 합니다. 이장 명호 씨가 또 중간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는 거요? 네. 아이고. 아주 이쁘네. 응? 그냥 이쁨이나마나 맛있어요. 솜씨가 이렇게 좋아. 이뻐가지고 먹기가 아깝네. 아깝다면서 잘도 드십니다. 감자하고 옥수수 섞어서 그래서 그런지 그 두 가지 맛이 다 나네. 뭐 1등 하시겠는데? 이장님이 젊은 분이 아주 노인네들한테 잘하고 통솔을 잘해. 이 주민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최고고 청안면에서도 1등으로 아주. 아이고 저기 별말 한 다 하시네.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전은 먹어도 자꾸만 들어갑니다. 씹히는 게 맛있네. 이 마을에서 나는 걸로 만든 제철 모듬전. 잔치상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에 맞춰 막내팀부터 출동을 하는데요. 누가 이 마을의 고수가 될지 기대되는데요. 겨룬다기보다 손맛을 공유하는 시간. 매일 한 끼 이상을 나누고 서로의 솜씨를 배우다 보니 실력도 비슷해졌답니다. 잘해야 돼요. 이거 하나씩 먹으면 배불렀는데. 이제 여기서 해야 이거는 등수 가지고 힘들었는데. 천천히 더 잘. 노각볶음은 처음 먹어보는 생소한 맛. 들깨가루하고 기름이 들어간 것 같아. 엄청 고소해. 노각이 또 아삭아삭하니까. 궁금함을 못 참고 안금수 할머니가 맛을 보러 갑니다. 들깨가루가 들어간 노각볶음의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진짜 맛있다. 나는 노각 볶는 건 처음. 나도 노각 안 볶아. 처음이네. 아삭아삭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 못 먹겠더니. 늘 먹던 노각을 들기름과 들깨가루로 업그레이드 시킨 맛. 아니 다 어떻게 노각에 다 가서 드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어른들. 덕분에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막내팀은 행복합니다. 이쯤 되면 결과가 짐작이 가죠. 원주 고수팀이나 새로운 고수팀 다 잘하셨는데 우리 저 젊은 새로운 빡두기 고수팀 우승을 드립니다. 네, 세대 교체의 바람은 어디든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이제는 마을 국관 열쇠를 물려준 셈입니다. 예. 하지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윗세대를 향한 존경과 배려의 자리. 누가 묻힌 건데 그냥 맛이나 보시오. 3, 4명이 먹을만 해. 부회장님이 한다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함께 나누는 밥상 뒤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을 이 마을에선 고수라고 부릅니다. 숨은 고수를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잡풀처럼 보여도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맛을 내는 밥상의 보물이 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감탄이 절로 나는 삶이 되죠. 바다와 산을 잇는 영덕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작은 암자. 사찰을 홀로 가꾸며 수행 중인 지훈 스님입니다. 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래 하지 않으면 사람들 오다 보면서 아이고 이 스님 게으르네 할까 싶어서 조금씩 합니다. 하찮은 것에도 눈길을 주는 게 수행이죠. 사실 잡초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못 먹을 건 없어요.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못 해 먹는 것이지. 사실 지금 꽃 가꾸기 위해서 풀 매러 나왔는데 이게 너무 잘 크고 깨끗해서 뭐 무침을 해 먹든지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는 이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왔는 건데 있어서 불러소득이죠. 낮고 낮은 땅에 스며들어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이 품으려는 본명 지훈 스님의 땅은 부엌이었답니다. 제일 먼저 출가하면 부엌이가 밥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건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거를 먼저 가르쳐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 먹는 거 해결 안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백양사의 백암선원에서 주지까지 지냈지만 스님의 수행처는 여전히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땅이랍니다. 이게 당귀라고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당귀 가지고 오늘 손님들 좀 오신다 그래서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봐줄까 싶어서. 당귀의 줄기는 억센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해 잘라내고 연한 이파리만 씁니다. 스님. 아우 안녕하세요. 뭐하십니까? 아니 마침 잘 오셨네요. 스님과는 10여 년 가까이 된 인연. 송자신 스님 곁에만 오면은 먹을 복이 넘칩니다. 오색으로 한번 해보려고. 건강을 생각해서 이 여름에 더워도 차가운 먹고 나면 탈라도 따뜻한 거 먹으면 탈이 안 나요. 절에 왔을 때 탈라면 안 되니까 따뜻한 걸로 해가 좀 드시게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소문났는데 잘하신다고. 산속에서 나는 거 있지, 가깝게 나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저런 나물 같은 거 저런 거 있지, 뭐 즉석에서 만드시고 잘하셔요. 수제비 반죽에 쓸 당귀를 갈아줍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요 향이 별로 안 나요. 이 건더기를 하면 향도 머물러주고 입에 들어갔을 때 이 향이 입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요. 즙보다는 당귀의 건더기가 맛과 향을 내는 비법이죠. 아, 당귀 향이 강하네. 엄청 향이 좋죠. 그냥 있을 때는 당귀 향 별로 안 나는데 수제비 입에 딱 넣어가 씹으면 당귀 향이 굉장히 나요. 보통 파란 거 이거를 우리가 간에 비유하거든요. 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하는데 자연에로 말하자면 우리 생활하는 거에서 옆에서 보는 거는 나무. 오색 수제비를 끓일 땐 반죽에 들어간 재료의 향과 색을 해치지 않는 담백한 맛의 채소를 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다시마하고 무하고 표고버섯 이 세 가지만 넣어서 수제비 국물을 냅니다. 감자와 호박, 당근을 삶아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요. 수제비 할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죽한다고 물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수분 가지고만 반죽을 합니다. 이 집에서는 못 해먹겠구만. 그지? 얼마만큼 농도가 맞으면 좋나 하면 물랑물랑하면 안 되고요. 물랑물랑하게 물렁물렁 말고 맛있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손 많이 가지 않는 거는 그만큼 맛이 안 나요. 삶을 때 재료 속에 스며든 물기로 밀가루 반죽의 농도를 몰랑몰랑하게 맞춘답니다. 식물성 보양식. 이 뭐 들어갈 건 맛있는 거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의 수행 과정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하루 한 끼라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색을 내는 것 중 가공식품은 커피가 유일하답니다. 아시는 분이 모카 커피빵을 갖다 주더라고요. 커피빵을 먹으니까 향도 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밀가루 반죽해서 굽고 삶는 것 차이밖에 없으니까 수제비에 그러면 이걸 해서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해보면 되겠다. 요게 가장 잘 된 거예요. 몰랑몰랑 쫀득쫀득. 오장에 좋으라고 그에 맞는 색깔을 오색으로 맞췄답니다. 맑고 담백한 채소 덕분에 색과 향이 각각 살아 있습니다. 조화롭게 사는 이치가 이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이걸 뭐 하실 건데요? 이거 장아찌 좀 만들어 보려고요. 간장 장아찌. 밑반찬 그리고 갑자기 손님도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없으면 꼭 이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간장이 200리터 두면 물은 5배, 1000리터는 넣어요. 스님 말씀하시면 외워갔다가 집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간장에다 적당하게 물 넣고 이래가 펄펄 끓이면 그 맛 안 나오지. 끓는 간장물에 새송이 버섯을 넣고 다시 끓기 시작하면 1분간 기다렸다가 채반에 건져냅니다. 이제는 자연에 맡길 시간. 오늘 햇빛이 좋아서 오늘 내일만 말려도 아주 맛있게 마를 것 같네요. 햇님한테 잘 보여야 이 아들이 맛있게 해주지. 햇님이 썽을 한번 내보면 망칩니다. 해님의 손길이 시간이 더하면 가지와 새송이의 변신으로 장아찌의 재료가 완성됩니다. 변화를 시켜야 돼. 사람도 마음을 변화시킬 때 자연의 마음으로 갈 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햇빛 좋아갖고 요즘 한 이틀만 말려도 이렇게 스님은 손의 감각으로 맛을 가늠합니다.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죠. 저 눈을 안 보이서 거짓말 안 합니다. 요때가 어릴 때 먹어봤는 쫀득이. 쫀득이만큼 만지면 쫀득쫀득할 때가 가장 맛있어요. 요만큼 말려야 돼요. 오징어 다 익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밥에 물 말아가지고 그냥 물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다른 간 하지 않고 참기름하고 혹시 매실액 기스 있으면 조금 넣고 고추장 좋아하는 사람은 고추장을 조금 넣으면 되거든요. 자연에 깃든 음식은 먹어도 물리지 않는 법이죠. 스님의 장아찌가 밥 반찬으로 특별한 이유랍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몸을 이롭게 하는 맛. 제철 식재료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가 담겼습니다. 이 계절 스님의 밥상에도 감자가 유독 많은 이유죠. 이거 갖고 감자 케이크 만듭니다. 감자 케이크 만들고 또 감자 가스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제빵기가 없어도 쫀득쫀득 찰진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거는 보통 절에서 가끔 큰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해먹는 거라서 좀 고급스럽게 대접하기 위해서 합니다. 손이 많이 가고 흔히 치대야 이게 쫀득쫀득하면서 케이크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입으로만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눈으로도 먹거든요. 그 제일 먼저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이 내면 나중에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서 눈이 제일 위에잖아요.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인 감자 케이크는 스님의 공력이 쌓인 작품입니다. 먹다 남은 채소, 식은 밥 한 주걱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밥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꺼놓으면 먹고 나도 밥 먹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구수한 누룽지의 맛에 피자를 만든다는데요. 채소를 올리고 치즈를 덮으면 건강한 맛의 피자가 완성되죠. 어린이를 생각하는 스님의 불심이랍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 스님이 정성껏 차린 밥상의 주인공들입니다. 힘 좀 썼습니다. 담백하게 사십시오라고 수제비에 담은 스님의 마음이 읽혀질까요? 당기 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맛이 괜찮아서 그러니까 저도 또 오늘 또 좀 만들어봤어요. 아니 이거 맛만 보고 장아찌의 재료를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역 기다림. 알쏭달쏭 밥상 위에 수수께끼. 스님, 이거 지금 뭘로 만든 겁니까? 지금 뭐 오징어 같기도 오징어 맛도 나는 것 같고. 새송이 버섯인데요. 새송이 버섯을 사람들이 별로 맛있어 하지 않아서 제가 약간 색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야채 가지고 이래 고기 맛을 낸다 하는 건 이거는 진짜 굿입니다. 굿.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으로 스며든 행복과 나눔이 화평한 세상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햇볕과 바람, 적당한 습도, 발효에 적합한 환경을 고루 갖춘 이곳이 광자신 마음에 들었답니다. 여기 먹어봤죠? 10년 동안 이 항아리 속에서 나온 거야. 그냥 콩장이에요. 콩 2장. 그래, 네 손으로 한번. 두장이란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쓰는 된장이죠. 근데 선생님 끝맛이 되게 달아요. 달죠? 네, 단맛이 나요. 왜냐면 발효하는 10년이 됐어도 이렇게 그 색이 맑은 거는 발효하기 좋은 기후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은 15년 된 거야. 3년 전에 내가 보리 있잖아. 보리 껍질하고 밀 껍질하고 띄웠어, 메주를. 이런 장은 어디다 사용하냐면 나물에다 사용하기 좋아. 얘는 맛이 진하지 않아.
200여 개의 항아리 속에선 광자 씨의 음식 철학이 오늘도 숙성되고 있습니다. 재료마다 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료가 들어가면 어떤 맛이 날까 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 그런데 두 장만큼은 항상 그 맛을 낼 수 있어. 내가 가슴 설레지 않아도 얘는 정말 맛있는 맛을 내주더라고. 은근하게 오래가는 맛. 광자 씨가 꿈꿨던 귀촌의 삶이기도 하죠. 고추 무름장은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손님이 오시면 고추를 막 따다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호박잎이나 깻잎을 쪄가지고 고추 무름장을 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 무름장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게 고추 속창이라고 그래요. 고추 속창. 고추 속창이 맛을 내요. 네, 재료의 맛도 좋긴 하지만 이 고추의 속창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하얗게 붙은 속청이 고추 무름장의 오묘한 맛을 내는 비법이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 잘하셨고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음식이란 부엌이란 따뜻한 온기를 주는 곳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정제다 그랬어. 정제에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그 집은 망하는 집이다. 망하는 집구석이요. 그래서 팔남매 식구 많은 가난한 살림에도 어머니의 부엌엔 먹을 것이 늘 있었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온기였죠. 손님이 오면 왔는갑 하잖아요. 근데 상 차린 거 보면 상이 하나야 반찬이. 어디 우리 이런 반찬이 있었어? 근데 어디에 있었냐? 장독대 항아리에. 묵나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묵나물에 가지고 데치고 또 그래서 반찬을 만들고 반찬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그 뜻이 뭐냐면 저기 밭에 있으면 반찬이 아니야. 거기서 뜯어와가지고 내 손으로 만들어야 반찬이 된 거야. 그 말을 16년 전 여기 시골에 들어와서 그 말 뜻을 이해했어요. 오래 걸렸다. 그땐 몰랐습니다. 손끝이 닳도록 부지런했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동이 밥이고 반찬이었다는 걸. 수나, 네. 만두 만들어보자. 만두를. 와, 드디어 만드는 거예요? 이 만두 재료야. 약한 불에서 오래 볶아 물기를 뺐습니다. 이거는 뭐야? 네. 죽순? 죽순. 작년에 말려놨던 거. 이거는 뭐 같아? 호박? 아니. 아니에요?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뭐지? 뭘까요? 닭. 밥. 오랜만에 줘, 닭. 닭 넣고 네. 묵고 끓이면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 얘는 고사리. 네 가지 오늘은 네 들어가는 가지만. 거예요? 사찰 만두거든. 아. 혼돈이라고도 하고 산함이라고도 해. 이름도 이쁘지. 혼돈, 산함. 고기 맛을 내는 밥 외에도 씹히는 식감이 있는 나물이 소를 만들기에 적당하죠. 고려시대에 우리 고려시대 만두가 있더라고요. 그 사찰만두하고 왕실만두 두 가지 있어요. 사찰만두는 혼돈이나 산함이라고 했고 왕실만두에는 쌍화, 쌍하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고려사에는 고려 왕실의 국가연회에서 만두인 쌍하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음식의 출처가 되는 농작물에 관심을 갖고 그 뿌리를 찾다 보니 자연스레 역사도 알게 되었죠. 천천히. 고려시대에 만두가 꽃 모양이 있었어. 엄청 화려했어.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음식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재료를 다양하게 쓴지 몰라. 1000년 전 과거와 소통하는 밥상의 기록. 우리 음식이라는 거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조상님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었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는 1000년 전에 음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장에는
지금 1년 전에 담궈 놓은 거거든요. 매실이 들어가 있고 생강하고 그다음에 계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피 향이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만두를 찍어 먹던 장이랍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만두를 찍어 먹는 장이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조선시대에 이런 소스가 있었다는 거. 조선시대 사가정이라는 치익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눈꽃같이 하얀 만두에 이렇게 넣은 장으로 찍어 먹었더니 참 맛이 좋더라. 만두가 서릿빛처럼 희어라. 항아리에는 매실간장을 담았고 계피, 생강도 찌어 넣었네. 만두와 간장이 고려와 조선 두 시대를 이어줍니다. 이거는 물하고 장하고 5대1.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클이지. 그러니까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은 서양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거든. 근데 쌍화치로 한 샌드위치는 소화가 엄청 잘 돼. 우리 장아찌로 만드는 샌드위치. 아주 생각이 기발합니다. 마요네즈는 이어주는 역할, 이음 역할. 참 신기하죠? 동양과 서양의 재료가 지금 섞였습니다. 소통이 가장 자유로운 만국어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는데 먹거리를 꼭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빵도 만들어 주시고 보리밥이지만 보리밥 속에 고구마라도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배골치 마라는 소리 자주 하셨어요. 배골이면 아무 일이 안 된다. 저는 일랑 원효 중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엄마가 해줬던 밥상은 나는 뭐였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밥상은 정나눔? 사랑?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밥상은 뭘까? 나름 최선은 다한다고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나도 그랬어. 네. 가장 잊지 못하는 게 밥상의 기억 아닐까요? 오늘도 추억이 될 새로운 음식을 기록해 봅니다. 칼칼한 맛 난다. 매콤하네. 응, 매콤하지. 장아찌 맛이 난다. 어떤 맛? 맛있어. 오묘한 맛? 어떤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장이 다르다는데요. 가을에 사와서 겨울에 말려놓은 거예요.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민어를 말려서 장을 담았거든요. 이거는 민어 된장이에요. 오늘 민어찜에 이 된장으로 할 거예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게 민어다. 우와! 이게 생선이에요? 참치예요, 참치?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초여름에 보관해둔 제철 민어. 초벌찜을 할 땐 들기름만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발라서 민어는 굉장히 요리가 단순해요. 찌기 우선 쪄가지고 초벌 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된장찜 소스를 올려서 찌면 돼요. 민어는 그냥 쪄도 맛있어요. 원래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나도 궁금해. 옛날 양반들은 복날 보양식으로 민어를 먹었다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민어 된장을 얹으니 그 맛은 상상 초월입니다.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요? 광자씨는 일상에 지치고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끔 위로의 밥상을 차립니다. 밥집인 줄 알고 저희한테 전화 오더라고. 밥 한 상이 얼마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 집은 아무나 가면 밥을 주지만 아무나 못 먹는 밥집이라고. 밥상이라고. 네, 귀천 후 오랜 인연을 맺어온 벗들. 저거 우리
남원에서 제일 귀한 사람들. 식전 음료는 마을의 특산물 백향과로 만들었답니다. 고기 있습니다. 자신보다 늘 가족을 위한 밥상이 먼저였던 주부들이지요. 쌈배추를 사가지고 백김치 담았어요. 여기는 우리가 안 지가 벌써 한 15년? 네, 15년 정도 됐거든요.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에 너무 나는 자랑스러워. 정숙이는 토부야. 아니에요. 아버님하고 여태껏 살았는데 지금 아버님 이제 3월 달에 다치셔가지고 좀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좀 많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민어찜을 맛보니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버님 생선 좋아하시는데 저도 고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요리를? 민어 요리를. 밥상에서 임신낸다는 말이 그냥 속담처럼 전해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새끼 들어가는 입에 내가 아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이 밥 한 술에 정말 정성이라는 게 녹여져 있다는 걸 음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어머니의 밥은 자식들의 배 굴리지 않게 하는 밥이고요. 제가 하는 밥은 새로운 만남. 여기 와서 한 끼 먹고 나서 푸근하고 요새 말하는 치유라고 말하죠. 치유의 밥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밥상. 고스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나는 길손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자식을 위한 밥 한 끼 짓느라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아닐까요? 네, 당신의 고수는 누구입니까?